제가 퇴직할 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는 사람이 약 2,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만나는 친구는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깥에 나가게 되는데 나가서 막상 갈 데는 없고 이렇게 빙빙 겉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집에 칩거하지 않으려면 취미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강의를 할 때 질문해 봅니다. 취미 생활을 뭘로 하세요? 하면요, 텔레비전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골프다.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취미 생활은 200가지가 제가 있다고 했는데 10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보면서 읽어드릴게요. 노후 문제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컨대 돈이 엄청 많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칩거하고 있다면 그거는 노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돈이 많아가지고 매일 골프를 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골프 치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은퇴를 하고 나면요, 우선 친구 간의 관계도 많이 정리가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친한 친구가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퇴직할 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는 사람이 약 2,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퇴직하고 난 다음에 친구 관계는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6개월 정도 되면은 친구가 몇 사람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퇴직할 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퇴직하더라도 가끔 연락하면서 만나고 이렇게 살자. 그래갖고는 무슨 모임을 만들었냐면 골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요, 2년 만에 골프 모임이 해체되고 결국은 친구도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골프 모임을 만들 때는 12명 세조로 골프를 치도록 했는데 나중에 만나는 친구는 4명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의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퇴직한 다음에 집에 가만히 칩거하고 있으면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뭐냐? 지금 집에 없는 남편.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만 가만히 있게 되면은 가족들이 굉장히 답답해지죠. 언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바깥에 나가게 되는데 나가서 막상 갈 데는 없고 이렇게 빙빙 겉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집에 칩거하지 않으려면 취미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강의를 할 때 질문해 봅니다. 취미 생활을 뭘로 하세요? 하면요, 텔레비전 보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면요,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골프다. 골프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경우에는 권장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말이죠, 한 80 넘으셔가지고 이제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오직 골프 하나밖에 없다. 돈은 충분하다 하는 사람은 골프 하세요. 그러나 젊은 사람이 골프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시간을 다 보낸다?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 못하겠습니다. 취미 생활은 200가지가 제가 있다고 했는데 10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건 제가 분류한 것인데 보면서 읽어드릴게요. 첫째는요, 스포츠 활동이에요. 스포츠 활동도 걷기에서부터 골프, 그리고 자전거 타기, 등산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의 첫째가 스포츠 활동, 두 번째는 여행하기입니다. 여행하기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내 여행도 있고 해외여행도 있고 해외여행도 나라마다 다 있을 수 있고 단체 여행이 있고 아내하고의 두 사람의 여행이 있고 홀로 여행이 있고 여행의 종류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깊이 탐구하기.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집에 있으면은 아내가 자꾸만 뭐라고 하니까 매일 도서관에 갑니다. 책 읽는데 푹 빠졌어요. 그럼 무슨 책을 읽느냐 했더니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는다는 거죠. 책 읽으면서 메모도 하고 하냐니까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왜 읽느냐 했더니 시간 보내기 좋아서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만약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겠다고 하면은 주제를 하나 선정하세요. 그 주제에 관계되는 것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은, 예컨대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전공 과목은 농과입니다. 농과. 농사 지어야 될 과를 다녔는데 책을 진 거 보면 화술에 관한 것도 있고 노후에 관한 문제도 있고 많습니다. 화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면 화술에 관한 책만을 읽으면서 메모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집대성하면은 화술에 관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을 딱 내놓으면 돈벌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서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업이 창출되는 겁니다. 깊이 탐구하기라고 하는 것도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배우기. 돈 조금 들여서 춤추는 걸 배워서 집에서 혼자 춤춥니다. 그것이 셔플 댄스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그거 자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원고를 쓰다가 일어나가지고 거실에 나가서 혼자서 셔플 댄스 춤으로서 금방 땀나고 말이죠. 숨이 차고 건강도 관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르기. 야채도 기르고 베란다에다가 식물을 기를 수도 있고 꽃도 기르고 동물도 기르고, 여섯 번째는
번째는 소득 활동입니다. 소득 활동으로서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번째가 유튜브, 저처럼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8번째는 글쓰기, 책 쓰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버킷리스트에 도전하기, 여러분이 하고 싶던 꿈에 도전하기, 그리고 10번째는 봉사, 사회활동, 이렇게 10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 분류를 하나씩 하고 들어가면 200가지가 넘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취미 활동을 폭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초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단 2가지를 머리에 놓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생산적 취미 활동이냐, 또 하나는 소비적 취미 활동이냐. 소비적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면은 일종의 소비적 취미 활동입니다. 생산적 취미 활동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뭔가를 탐구해서 글을 써낸다고 하면은 생산적 취미 활동이죠. 이 2가지를 놓고 생산적인 것이냐, 소비적인 것으로 할 것이냐를 잘 생각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취미생활을 고를 때에 취미생활을 아는 대로 다 말해보세요 하면요, 10가지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취미에 대한 폭이 좁다는 것을 의미하죠. 취미는 과연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첫째가 취미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를 하라는 거. 취미의 종류라고 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2번째는요, 자기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남을 쫓아가지 말고 자기의 독특한 취미생활을 만드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인데 어느 순간 뇌졸중이 와가지고 손을 제대로 쓰시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활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재활 치료를 뭘 해야 되느냐 하다 보니까 나무를 파가지고 인형을 만들고 하는 것을 의사가 권했습니다. 목각을 하게 되면 손을 갖다가 이게 놀리게 되니까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DNA에 목각의 재주가 있는 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목각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목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몸을 잘 쓰지 못하던 것이 재활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예 마당에다가 공방을 차렸습니다. 목각에 침취해갖고는 지금은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합니다. 이 사람의 취미 생활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는 전혀 없던 건데 하다 보니까 그 취미거리로서 자기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작품이 되고 돈벌이가 돼서 일자리가 된 것이죠. 이렇게 취미라고 하는 것은 진화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나름의 자기 세상을 만드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누구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직장 생활할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행정기관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퇴직을 하고 났더니 주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이 뭐냐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게 제일 곤혹스럽더랍니다. 그냥 놉니다. 그 얘기도 한두 번이지 말이죠. 요즘 뭐 하세요? 얘 놀고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야 옛날에 잘 나가더니 지금은 이제 퇴직해서 그냥 노는 거구나.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뭘 취미생활로 할까 하다가 건강도 챙길 겸 아내한테 우리 둘이서 같이 자전거를 타자 해서 자전거 타기를 취미생활로 했는데 이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타다 보니까 국내 여행을 다닌 거예요. 자전거로요. 여행 다니다 보니까 해외를 나가자 해가지고요. 두 부부가 유럽을 횡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유럽 횡단을 하려면은 어디 호텔에서 자고 어느 나라에서는 뭘 해야 되고 이거를 깨알같이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영어를 배워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으면은 지금도 못 갔을 겁니다. 그냥 저질렀다는 거죠. 아내하고 둘이 가서 부딪히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참 어려움이 있지만 아내하고는 무엇이든지 되더라는 것이죠. 취미 생활로 자전거 타기를 했던 것이 지금은 해외 여행가가 돼가지고 다녀오신 다음에 그 여행기를 책으로 써내셨고 그 자전거 타는 걸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하시고 돈벌이를 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가 왕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 후배가 금융기관에 부행장까지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부행장까지 올라갔으면은 할 거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무슨 생각에 잡히냐면은 나보다 못했던 그 동기가 행장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것이죠. 행장이 되느냐 부행장이 되느냐 장군이 됐느냐 또는 대령으로 그만뒀느냐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거예요. 그게 꼭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은 부행장이 된 것만도 엄청나게 부러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항상 옛날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왜 옛날에 나한테 술도 사오고 찾아와서 아부 떨던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부행장까지 한 사람인데 해가지고요. 방에 콱 들어박혀서 쓰레기도 하나 버리지 않고 그 부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요. 왜 그러냐? 꼼짝 않고 말이요. 방 안에만 잡혀 있다는 거죠.
것이죠. 은퇴 이후의 생활 패턴 중에서 가장 나쁜 겁니다. 일거리가 없더라도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거기서 정보를 얻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되면 일거리, 즉 취미거리를 얻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일 안 좋은 형태가 집안에 집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노후의 가장 안 좋은 형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을 앞두기 전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될 것인데, 첫째는 뭐냐? 건강입니다.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책에 보면 무엇을 버릇들이는데 66일이 걸린다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직장에 다닐 때 운동을 거의 안 한 사람이에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샀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6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전거를 끌고 한강변을 나갔습니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66일 만에 되는 거 하고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운동을 쉬었더니 옛날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운동하는 버릇을 젊은 날부터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느냐? 소일거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거리하고 일자리는 다릅니다. 퇴직한 다음에 일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은 행운하죠. 퇴직한 다음에 일자리를 갖지는 않더라도 일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일거리가 없이 골프만 매일 친다. 나는 골프 치는 게 일거리야. 물론 그렇게 팔자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과연 바람직한 노후 생활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것을 하면은 즐겁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파크 골프를 치면은 인생의 의미도 느끼고 그리고 재미도 느낀다고요. 그러면 파크 골프 하세요. 모두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스타일대로 살아가는데 소일거리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돈이죠. 물론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돈을 갖다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금융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일자리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연금 계획, 금융 공부를 하셔가지고 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건강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고, 돈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고, 일거리, 취미 생활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노후는 비참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취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노후가 행복해야 인생 전체가 행복한 겁니다. 노후가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책도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과연 어떤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그 목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을 글로 써보세요. 나는 어떤 노후를 만들 것이다 해서.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놀 것이다. 그것도 훌륭한 목표입니다. 제 친구 중에 금융기관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친구가 있는데요. 퇴직을 한 다음에 나는 놀 거야. 그 얘기를 듣고는 다들 웃었습니다. 논다고 하는 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본격적으로 놀기로 하고 서울에서 충주로 옮겼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전원주택을 졌는데 집 안에다가 생활 모토를 표처럼 딱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느냐? 오늘은 뭘 하고 놀까? 현직에 있을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일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는 진저리가 났다는 것이죠. 자기는 평생 놀겠다는 겁니다. 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훌륭한 겁니다. 나는 이것저것 뭐 지금까지 취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놀 거야 하는 사람은 놀아도 좋으니까 일단은 목표를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 만나십시오. 행복하려면 세상과 만나야 됩니다. 놀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시장 장터를 돌아다녀 봄으로써 친구를 만남으로써 수다를 떨므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상을 만들어라. 놀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놀으라는 얘기입니다. 달력에 월요일은 뭐하고 화요일은 뭐하고 이렇게 일과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표를 만들고 세상과 만나고 일상을 만들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행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